자, 16번. 자,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문제야. 자, 그래프는 크게 두 종류가 나와요. X의 함수, 즉 위치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자, 그래프에 따라서 크게 우리 1, 2, 정도들이 다르지. 만약에 요거에 누구야?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줘줬어요. 여기 없다. 위치 함수.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때의 함수값들은 그 점의 위치야. 그럼 자, 출발이 원점에 있다는 얘기는 출발지가 어디라는 얘기야? 원점에 출발했다는 얘기지. 만약에 여기 출발했으면 출발지가 원점이 아니라 오나? 음수 쪽에 있는 어느 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지. 위치가, 시작한 위치가, 그치? 근데 여기서 0에서의 위치가 원점이니까 수직선의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다 출발하자마자 위치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지. 쭉 가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여기서 제일 멀리 간 거야.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한다? 원점으로 다가오는 거지. 다가와서 여기서 다시 원점 다시 돌아온 거지. 그 다음 어떻게 원점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건너간 거지. 제일 멀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제일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멀리 가고 있는 거지. 그래프 그려지지? 그래서 위치 함수 그래프는 각 점에서의 y값, 함수값이 그 점의 위치, 좌표를 뜻하는 거야. 그 위쪽에 있으면 원점의 오른쪽에, 밑에 쪽에 있으면 원점의 왼쪽에서 점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X축에 딱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속도는 뭘 볼 거야? 속도는 위치 함수를 뭐하면 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미분계수가 속도니까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네? 그래.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속도가 뭐야? 플러스인 거지. 그러다 속도가 뭐 됐니? 0 됐지. 속도가 음수로 바뀌었지. 속도에 뭐가 바뀌었네?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그치? 자, 속도 음수 가다가 다시 여기서 뭐야? 속도가 0 되고 속도가 양수로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속도가 0 되는 지점에. 그 다음 간혹 위치 함수 중에서 여기서 가속도를 물어볼 때 있어요. 제일 난감한데. 가속도를 물어볼 때 있어요. 자, 이 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물었어. 양수야, 함수야? 아까 얘기했잖아. 가속도. 속도가 증가하는지 보라는 얘기야. 자, 속도가 지금 여기서 봐봐. 양수에서 0 됐다 음수 됐지. 속도가 양수에서 0 됐다 음수 됐어. 속도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지. 속도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뭡니까? 여기서는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점에서는 속도가 음수에서 0 됐다가 양수로 바뀌었지. 속도가 뭐야? 증가했지. 이 점에서 가속도는 뭐입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위치함수 그래프를 해서 가속도를 물어보면 좀 곤란한데 그 속도의 변화를 살피세요. 속도의 증가가 가속도가 양수라는 뜻이고 속도가 감소하면 가속도가 음수라는 뜻입니다. 잘 몰라 이거. 잘 몰라서 이게 큰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했을 때? 속도 함수 그래프를 했을 때. 자, 같은 모양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이게 속도 함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출발했어요. 출발지 어디야? 원점이야? 모른다. 속도 함수 그래프는 출발점이 어딘지 몰라요. 출발할 때 속도가 얘기하는 거지 위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위치는 몰라요. 저 위치가. 그럼 문제 따로 주어지겠지. 그치? 원점에 출발한다? 얘 출발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출발했을 때 출발점에서 플러스니까 속도 플러스니까 어디야? 운동방향 이쪽이지. 쭉 가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지. 간다고. 자, 여기서 운동방향 바꾸는 거야? 아니지. 운동방향에서 바꾸는 거지. 이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이쪽으로. 가만 중간에 속도가 확 빨라지다가 다시 속도가 줄고 있는 중이지. 줄고 있다가 이 순간 했다 어때? 멈춘 거지. 멈춰서 그 다음부터 어떤데? 반대. 운동방향 반대니까 돌아오겠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줄다가 여기서 뭐야? 멈추겠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하나? 멈추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겠지. 움직임 보이지? 같이 보셔야 돼, 움직임도. 속도의 부여에 따라서 운동 방향을 달리하면서 움직임을 보셔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점에서 출발한 점이 출발지로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 요 시각일 때 여기서 출발지에서 출발한 점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넓이를 비교하는 거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라고 했잖아. 속도 함수에서 넓이가 위치 변화라고 했잖아. 그치? 이쪽과 이쪽에 정적분 값 때리면 위가 크면 플러스 나올 거고 밑에 크면 마이너스 나오겠지. 둘이 같으면 0 되겠지. 그 넓이가 둘이 똑같으면 여기서 뭐야? 위치 변화 영향이니까 다시 출발점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넓이 비교한 거야. 둘이 넓이 비교해서 만약에 이쪽 넓이가 더 작으면 작으면
분명히 여기 오기 전까지 넓이가 같아지는 점이 생기겠지. 그럼 이 점에서 원점을 지날 거고 원점에서 더 왼쪽으로 가겠네. 만약에 이쪽 넓이가 더 작고 이쪽 넓이가 더 크면 여기까지 오더라도 원점까지 온다 안 온다? 이쪽의 넓이가 더 크면 저쪽으로 간 거리보다 돌아온 거리가 더 작잖아. 원점까지 왔다 안 왔다? 안 왔지. 안 왔는데 다시 또 멀어지고 있어. 그죠? 원점 또 잘 일이 없지. 이쪽 넓이가 더 크면. 둘이 같으면 여기서 원점 도착할 거고 얘가 더 크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원점을 도착하겠지. 이쪽과 이만큼까지 넓이가 똑같으면 원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좀 더 가 있는 상태.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가 이 넓이 같아지는 또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또 다시 원점 오겠지. 그런 움직임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위치 함수냐 속도 함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자 그럼 속도 함수에서 위치는 넓이 비교하시면 된다고 그랬어. 위치 함수에서는 위치는 너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 속도 함수의 위치는 정적분값 넓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속도 함수에서 가속도는 뭡니까?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아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편하게 그냥 접선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가속도 양수니까 속도는 증가하고 있구나. 가속도 함수니까 속도는 감소하고 있구나. 이 관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구나. 가속도가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거는 위치 함수에서 가속도를 묻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근데 방금 알려줬으니까 기억 딱 하고 있다가 쉽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들 보면서 확인할게요. 988번 볼까? 983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 자 누구 그래프야? 위치 함수 그래프야. 운동에다가 설명이 오는 거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면서야 P는 출발 원점에 섰잖아. 출발 후 원점으로 두 번 들어옵니까? 자 멀어졌다가 원점 돌아왔고 위치 함수니까 멀어졌다가 다시 원점 들어왔고 몇 번? 두 번 들어왔네. 맞죠? 연착. 미연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꿉니다. 운동 방향 바꾸면 언제야? 속도가 연결되지. 그럼 이 위치 함수의 속도는 뭐구나?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연결되니까 어디야? 여기지 이게. 좌우에서의 속도 뭐? 접선의 기울기 뭐가 바뀌지? 운동 방향 두 번 바꾼다. 맞아요? 맞죠? 오케이. 세 번째.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몇 초에서? 2초에서 가속도는 양수입니다. 자 이때 가속도 뭐야? 이거 물어보잖아. 그럼 속도가 봐봐. 마이너스에서 0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속도가. 속도가 뭐였니? 증가했지.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뭐다? 양수다. 해서 가속도는 양수다. 나서 기억이 되겠지? 맞네. 문제 없지? 9파라도 한번 볼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그래프에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보고 판단해보자. 첫 번째 C와 E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입니까? 자 위치 함수야.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그려했지. 그럼 여기서 속도 부호는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위치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많이 된다고. 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야. 음수지. 속도가 음수인 거야. 그 다음에 E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지. 그럼 이때의 속도는 양수인 거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 운동 방향도 어때? 반대네. 기억은 참. 맞아요? 두 번째 0과 2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꿉니다. 속도가 0대로 찾으라고. 위치 함수의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0대로 찾으시라고. 몇 번? 3번 있고 속도의 부호가 전후에서 바뀌었지. 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몇 번이야? 3번이야. 틀렸어요. 다음 0부터 2 사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야. 자 속도가 0 되는 거 이거 똑같잖아. 그치? 속도가 0 되는 거 접선 기울기 0 되는 거 몇 개? 3개. 틀렸네. 뭐야? 네 번째 0과 2 사이에서 P는 D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이게 위치 함수잖아. 맞니? 움직임 원출발해서 원점 아니라 이 대략을 뭐 1.5쯤 돼 보이네. 1.5에 출발해가지고 그치? 출발 땡 하자마자 원점으로 다가오다가 원점 오기 전에 다시 방향 바꿔서 멀리 갔지. 그치? 3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방향 바꿔서 원점으로 돌아오지. 원점 지나서 다시 쭉 가가지고 마사를 찍고 다시 방향 바꿔서 원점 돌아오지. 멀어지지. 그럼 0과 2 사이에서 가장 원점부터 먼 게 어디야? 얘가 원점이잖아. 가장 먼 게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원점 여기지. 그치?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d일 때. 따라서 얘는 원점부터 거리니까 이쪽으로 3이다 이쪽으로 3이다 둘 다 3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마사가 있으면 거리가 4가 되니까 최대.
자, 시간도 안 걸리고 빨리빨리 필수 없이 풀어야 됩니다. 987.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야? 비슷한 그래프인데 누구의 그래프라고 그랬어? 속도의 그래프라고 한번 보시죠. 속도. 자, 오른쪽 찾아라 돼 있어요. 할게요. A와 C에서의 운동 방향이야. 속도의 뭐야? A에서 속도의 뭐는 속도 함수는 플러스, C에서 속도 뭐는 마이너스지. 속도 함수니까. 속도 값이 플러스, 속도 값이 마이너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기억 참여 그릇이야? 참. 아까는 위치 함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속도 뭐 판단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속도 함수니까 네가 위쪽에서 속도의 함수, 아래쪽에서 속도 함수잖아. 맞지? 두 번째. B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까? B일 때 속도가 0 됐어. 그리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거 맞아요. 니도 참. 디귿. B하고 C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속도가 증가한다 뭐 얘기하는 거니? 가속도가 양수냐 없는 거잖아. 그럼 속도 함수에서 가속도는 뭐 본다? 접선의 기울기지.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어디 사이야? B하고 C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음수잖아. 아니 틀렸네, 그렇지? 가속도는 음수다. 따라서 속도는 감소하고 있겠네. 틀렸다. 리얼. 자, T가 D가 되는 순간 가속도는 D에서의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양수네. 그치? 가속도는 양수다.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맞는 거고요. 마지막 명. D보다 클 때, D보다 큰 쪽에서 출발할 때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자, 운동 방향이야. 속도가 부호가 결정하겠지. 속도 함수니까 출발했을 때 속도는 뭐니? 플러스. D보다 클 때의 속도도 어때? 그거는 플러스. 운동 방향이 같아 달라? 같네. 따라서 다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반대 방향이랑 따라서 오른 것은 몇 개? 3개. 자, 이렇게 해서 속도, 거리, 가속도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넘어가서 이제 아까 처음 설명했던 변화율이라는 얘기야. 아까 무슨 속도 개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였냐? 시각 t에 따라서 변화하는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있으면 그들의 변화율은 길이, 부피, 넓이를 t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t로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미분해서 원하는 t 값 집어넣으면 그때 변화율이 나온다고 했어. 자, 똑같아. 자, 989번 볼게요. 자, 그림자 문제는 우리가 마플에서 했던 것 같고 교과서에도 실력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림같이 키가 180의 사람이 4.5m짜리 가로등 바로 밑에 일이 출발했어요. 여기 출발해서 매초 얼마의 속도로? 1.25의 속도로 일직선을 걸어갈 때. 자,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자, 그림자 길이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나 보지. 그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 됐지? 그럼 자,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 그림자 길이를 t의 식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는 그걸 t로 미분하면 변화율을 구해준다. 이거잖아. 그럼 그림자 길이를, 즉 그림자 길이 어디야? 발 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지. 이 거리를 뭐로? 이 길이를 t로 나타내라고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자, 그러면 이 길이를 t로 나타내려면 항상 시작해야 되겠지. 이 그림이 몇 초 후의 그림이다? 출발한 지 t초 후의 상황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하셔야 돼. 주어진 길이나 넓이를 t의 식으로 표현하려면 t가 이미 흘러간 뒤의 상황에서 그 길이나 넓이를 구하셔야지, 그렇지? t초가 이미 지난 후의 상황이야. 자, 그럼 t초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니? t초가 지나면 여기서 출발했잖아. 여기까지 왔지. 이 사이 길이가 얼마야? 1초마다 1.2가니까 t초 걸었으니까 얼마 걸렸냐? 1.2t만큼 걸어갔겠지. 바로 그 밑에서. 근데 나한테 궁금한 이게 아니고 요만큼 길이잖아. 요만큼 길이가 궁금하다고. 그걸 찾아서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닮은 비 보이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비잖아요. 닮으면 몇 대 몇이야? 1.8 대 4.5잖아. 1.8 대 4.5가 닮은데 x 대 x 플러스 1.2t가 되겠네. 요놈 대 요놈은 닮은 비니까 요놈 대 전체 되겠지. x 대 x 플러스 1.2t. 자, 내항 곱하면 4.5x. 외항 곱하면 1.8x 더하기 1.8 곱하기 1.2. 216. 2.16. 자, 넘어갑니다. 얼마 되니? 4.5x에서 1.8x 빼면 2.7x. 2.16.
자, 내가 할 게 뭐야? 이 길이를 t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x를 t로 바꿔야 되니까 x는 5분의 2.7분의 2.16t가 되겠고요. 아마 5분의 4가 나왔을 거야. 5분의 4t. 됐지? 그럼 그림자 길이가 얼마로 구해졌다? 5분의 4t로 구해졌다고.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걸 뭐 해야 된다? 2분 하셔야겠지, 그치? 얼마 된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5.4, 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문제는 딱 전형적이야. 문제 안 바뀌어? 다만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요걸로 물어보는 건 그림자 끝의 속도. 자,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어디야? 그림자 끝이 어디니? 그지? 정수 끝이지. 요 그림자 끝. 자, 그림자 길이는 길이야. 길이의 변화니까 길이를 t로 나타낸 다음에 그걸 미분쳐야 되고요. 그림자 끝의 속도잖아. 끝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점이지. 그 점의 속도야. 그럼 앞에서 뭔가 속도가 쓰면 되지. 어떤 점의 좌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점의 속도 나오지. 그림자 끝이라는 점의 속도는 그림자 끝을 뭘 찾으셔야 되니? 위치, 좌표를 찾으셔야 된다고.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출발했을 때문에 여기를 뭐라 보면 여기를 원점으로 보면 결국 그림자 끝의 이 점의 좌표는 요만큼의 길이가 이 점의 좌표가 될 거 아니야? 얼마야? 1.2t고 이거 얼마야? 0.8t잖아 이게. x가 0.8t잖아. 다음 몇 t야? 2t지. 따라서 그림자 끝의 좌표는 얼마가 있는 거야? 2t에 있는 거야.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좌표, 위치 함수를 뭐하면 x,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얼마 되네?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발끝에서부터 그림자 끝까지 이 길이를 미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림자 끝의 속도는 그림자 끝의 좌표이기 때문에 원점인 기둥 밑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셔야지. 그래야 그림자 끝의 좌표. 미분쳐야지 그림자 끝의 속도. 차이 알겠어? 그림자 길이랑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과 그림자 끝의 속도.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990번 문제는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걸 물어볼지 몰라요. 그거를 비교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형 19번 993번 볼까? 자, 시각에 따라서 이번에는 뭐가 변하고 있니? 넓이가 변하고 있대요. 왜? 자, 이런 방구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 어떻게 채우냐면 높이가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아지는 물을 채우면 돼. 그러면 20초가 되면 높이가 어느 정도 차 있겠지. 그때 수면의 넓이 무슨 모양이야? 방구에 물 채우면 수면 무슨 모양이 되겠니? 공에 물 채운다고 단면이 원이 되겠지.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원 넓이 구하니까 방이 뭐가 필요해? 원의 반지름 필요하겠지. 그럼 반지름을 구해서 넓이 계산하면 t의 식으로 나오겠지. 미분하면 변화를 된다고. 자, 그러면 몇 초? 글쎄 뭐. t초를 가정하면, 자, 이게 이미 t초 지났다 생각하자. 그럼 우리 높이는 얼마 찬 거야? 1초에 이만큼 찼으니까 높이는 얼마 찬 거야? 2t만큼 차 있는 거지? 오케이. t로 나타내지. 그때 나는 뭐가 궁금해? 일단 반지름 구해야 되잖아, 반지름. t초의 반지름. r이라 쓸 수 없잖아. 이걸 t로 또 나타내야 되지. 그럼 일단 뭐라 쓸까? r 쓸게. 그리고 어떻게 구합니까? 원이나 구나 마찬가지지만 구에서 어떤 도형이 구의 표면에 딱 닿아있다. 위에 닿아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어떻게 돼? 중심에서 쫙 이어주시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니? 직각삼각 만들어지지? 그리고 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구의 반지름이잖아. 얼마야? 50이라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구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50이니까 이것도 반지름 다 50이지. 그럼 요만큼 길이는 50 마이너스 t? 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분명히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길이가 나와야 되고 반지름 길이가 t로 표현돼야 되는데 반지름 길이 r을 t로 표현하려면 여기서 뭘 써야겠다? 피타고라스 써야겠다. 그럼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r 제곱은 50의 제곱 빼기 50 마이너스 2t의 제곱. 맞지? 피타고라스. 요 제곱은 요 제곱 빼기 5. 오케이. 자, 그러면 50제곱 50제곱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00t,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00t.
플러스 4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그럼 r 구하려면 루트 씌워야 되지만 어차피 이 넓이 구할 때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근넓이 s는 원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넓이의 변화의 제곱은 뭐야? 미분 치라고 했잖아. 파이 두고 200 마이너스 8t가 되겠네. 자, 20조가 되는 순간이니까 t에다 뭐 집어넣어? 20집어넣는 게 이제 20집어넣으면 28, 160, 40파이가 되겠다. 이제 넓이 변화하는 것마다 40파이. 혹시나 서술에 나오면 요새도 그러나? 단위 가지고 감점시키는 쌤들이 있거든. 그거는 감점하죠. 안 해도? 해줘. 감점해. 그치. 그러니까 단위를 써야 되는데 변화율은 그냥 속도 단위랑 똑같은 상태. 속도는 뭐야? 미터 퍼 세컨 뭐 이런 거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거지, 그치? 시속 몇 킬로, 초속 몇 미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뭐가 되고 그리고 아니고 뒤쪽에 뭐야? 시간이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뒤쪽 분모 쪽에 뭐가 온다가 시간 단위가 오는 거야. 앞쪽에는 길이의 변화되면 길이 단위가 오고 넓이 변화되면 넓이 단위가 오고 부피 단위는 부피가 오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넓이의 변화니까 넓이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니까 넓이는 제곱센티미터 보여야 되겠지. 그럼 그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퍼 시간 얼마야? 몇 초니까 됐어. 한글로 이렇게 써야겠지. 조수판에 나와 있어. 나와 있으니까 보는데 안 나와 있어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객관식은 상관없지만 주관식이고 서술형이면 단위 꼭 달아주셔. 여기 볼로 앞에서 1점씩 깎이지 말게요. 그 다음 마지막 998번 풀고 이제 이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밑변의 반지름 길이가 12고 높이가 9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이게 또 물 채울 거야. 물을 채우는데 매초 1cm씩 높이가 올라가도 물을 넣는데 그때 6초 후의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럼 여러분들 t초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지? t초면 자, 이 물의 높이가 얼마야? 1초에 1씩이니까 t초 지나면 높이가 t가 되겠지. 그때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불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 되겠지. 물의 부피는 입 채워진 이만큼 부피잖아. 그럼 원뿔 부피는 어떻게 한다?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높이는 t로 구해졌으니까 민넓이 구하기 위한 반지름만 t로 나타내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반지름 r에 그러면 나 이것도 t로 나타내는 거잖아. 뭘 이용할까? 이제 잘 보이지, 그치? 띠리리리리리리 뭐가 보여? 닮은 보이지, 그치? 닮은비가 자 r 대 10이지. r 대 12는 얼마야? t 대 9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9r은 12t. 따라서 r을 t로 나타내면 얼마다? 9분의 12, 3분의 4t. 그럼 원뿔의 부피 v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높이 t 이게 부피잖아. 정리하면 9분의 16, 27분의 16 파이 t의 세제곱. 이게 부피야. 자, 부피를 t의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t의 변화율은 뭐다? 부피의 변화율은 t로 미분하면 되겠지. v 프라임은 얼마다? 미분하면 3 곱해지면 9분의 16 파이 t의 제곱이. 자, 얼마일 때? 6초일 때니까 6초에서 변화율은 9분의 16 파이 t의 제곱 36이지. 6이지. 9, 4, 36 64 파이가 되겠네. 단위는요? 안 쓰셨다 하더라도 지금 부피니까 부피 단위 센티미터 단위에서 부피를 바꾸면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퍼. 시간 단위는 지금 몇 초로 가렸으니까 초.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초 대신에 됐어. 그치? 그래서 활용 문제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막히는 건 싫어요. 부피 어떻게 봅니까? 넓이 어떻게 봅니까? 반지름끼리 어떻게 보여요? 거기서 막히는 거지. 식만 세우면 그 다음 미분해서 대입하는 거는 아무거나 하잖아. 그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을 마쳤고요. 좀 더 나갈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뒤에 다른 수업 있으면 선생님이 또 못하겠지만, 그치? 이거 힌트 아닌 어? 힌트 없어요. 외웠어. 웃기를 외웠어. 그거 안 나요. 웃기를 외웠어. 수미, 인성이 좀 하시오. 그래서 돈을 다 안 오면 나 조금이라도 나가자. 조금이라도. 그래 다음 시간에 좀 수월하니까. 자, 뭐 정적분 들어가기 부정적분은 쉽잖아, 그지? 그렇게 풀면 돼.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원래 함수를 찾는 게 부정적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했더니 요게 나오더라. 그럼 이 네모를 찾는 게 바로 뭐야? 부정적분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쓴다, 기본? 인테그랄 fx dx 한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정적분을 그냥 대문자 써서 이렇게 쓰는 거지 항상 아니야, 그렇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 이렇게 쓰려면 문제에서 항상 약속을 해줘야 된다고. 아, 너의 한 부정적분을 낮에 fx를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너 부정적분 관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내 혼자 임의로 두고 그렇게 문제 풀어 나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야. 오케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분에서 fx의 원래 함수를 찾는 과정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부정적분 또는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에 fx의 부정적분은 몇 개 있었어? 한 개 아니고 무수히 많았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개를 낮에 fx라고 그러면 상수항이 막 달라져도 항상 미분치면 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번째 나왔잖아. 자, 요런 걸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니?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니? fx가 되겠지? 왜? 얘를 미분한 거 똑같잖아. 얘 미분하면 상수항 날라갈 거고 뭐가 되니? f5x가 되는 거고 얘 미분한 걸 우리 fx로 풀이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어진 조건 시간에 뭐가 보인다면 인테그랄이 보인다. 또는 뭐가 보인다면 fx이긴 한데 그게 뭘로 들어가 있다면 대문자로 있다면 우리가 일단 뭐 할 생각한다? 미분할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야. 기본 사고 방식이니까. 오케이? 인테그랄 보이도 미분하면은 인테그랄 나가버리면서 fx만 나올 거고요. 대문자 fx가 있을 때도 미분하면 스몰 fx로 바뀌면서 fx의 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또 차이가 하나 있었지? 뭐? fx를 뭐해서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그냥 뭐야? 아까 했잖아. 적분 미분은 서로 역연산이니까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다시 fx로 바뀐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fx를 먼저 뭐해서 x로 미분한 다음에 그걸 다시 뭐하면 x로 적분하면 어떻게 생겨? 역시 미분 적분 역연산이니까 연산 안 한 거와 똑같이 fx가 나오겠지만 이때는 반드시 뭐 붙여야 된다? c 붙여야 된다. 왜? 적분 나중에 했잖아. 적분하게 되면 마지막에 항상 붙여야 된다. c 붙여야 되겠지. 쌤 여기도 붙잖아요. 붙지만 어차피 미분하면서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냥 fx만 나오지만 적분이 나중에 즉 바깥에 돼 있으면 항상 c 그냥 붙지 말고 붙이셔야 된다.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였어요. 뭐 개념을 갖고 이거밖에 없잖아. 이제 조금 봐야 될 건 이제 이런 것들이지. x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분미분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왔지, 특이하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여기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나왔지. 자, 모양이 좀 특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우리 출제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그지? 왜? 문제에서 이런 걸 다 던진다고. 이게 얼마다라고 던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지? 어떡하지? 이건 아니고 이건 뭐다? x, fx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따라서 얘 적분하고 적분하면 x, fx 구해지겠네 이런 거지. 그래.
이거는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풀어놓은 거니까 이거 나오는 순간 이렇게 바꿔놓고 이 미분된 게 미구나. 그럼 그 부정적분 찾으면 XFX 나오겠다.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지. 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다시 보일 거야. 자, 보기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쉬운 문제인데 1027번 볼까? fx, gx가 답을 만족할 때 g1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거 복잡해가 아니고 항상 선생님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지. 딱 이거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겠다 생각하셔야 돼. 보이잖아. 아까 뭐 하기로 했어. 인테그럴 보면 뭐 해놓고 미분하고 생각하기로 했지. 저는 뭐 따지는 게 아니야. 왜요가 아니야. 그냥 하기로 했어.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니? 자면은 gx가 되겠지. 보면은 뭐가 되니? 미분하면 공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하면 5x의 4승. 뒤에 거는 그대로. 여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 사라지지. 얘는 미분처럼. 이거 푼 거야. 그러면 G1은 여기 1집을 뽑잖아. G1은 1집을 하면 5F1 1집을 하면 F'1 10을 하면 된다 안 된다? 10을 되겠지. 마이들 하면 마시 6들 하면 플러스 2 해서 얼마다? 4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문제였지. 인테그랄 보는 순간 미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는 거야. 습관적으로 마찬가지요. 29번도 봐요. FG가 둘 다, 이건 좀 봐야겠네. 아까 얘기했지.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은 한 개 유일하게 존재한다? 아니지. 말 그대로 부정적분이니까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몇 개 정할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뭐만 달라다? 뭐만 달라? 상수만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fx의 부정적분으로 한 개를 주면 상관없는데 두 개나 줬어. 얘도 fx 부정적분이고 얘도 fx 부정적분이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놈이 있어? 두 놈은 뭐만 다른 거야? 상수만 차이 나는 거겠지. 그치? 상수만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을 빼면 다 빠지고 뭐만 남겠어? 상수만 남겠지 이렇게. 나머지 1차항까지는 다 똑같을 테니까 빼는 순간 사라질 거고 상수항만 다르니까 빼면은 상수 어떤 것 같아 모르겠지만 상수가 남겠지. 그래서 자, 어떤 동일한 함수의 두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는 뭐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서 저 상황이 나오면 반드시 저쪽 식으로 써놓고 푸셔야 돼. fx, gx를 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상수항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둘 다 부정적분이면 이런 관계식이 등장한다. 우리도 봐봐. 둘 다 부정적분이니까 fx 빼기 gx 연결 얼마다? 뭔지 모를 상수라는 얘기지. 그럼 상수니까 1넣어도 2넣어도 3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주어진 게 뭐야? 1점 넣었네. 해도 쓰는데 얼마야 이거? 이게 3이야. 그러면 2집으로도 얼마 된다는 얘기야? 3. 그치? 상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뭘 집어넣어도 3으로 1장이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나오면 저 식을 써야지 쉽게 푸는데 저 식을 안 쓰면 엄청 헤매요. fx 따로 생각하고 gx 따로 생각해서 구해볼까 이 생각을 한다고. 잠깐만. 힘을 내야지. 배가 고플 땐 힘을 내야지. 집 가서 뭐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행복하면서. 뭐 먹지? 뭐 먹을까? 이 학생 찾고 싶은 친구가 있네. 알았어. 내가 찾고 싶은 거 먹게. 자, 1034. 이것도 마찬가지야.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야, 지금 왜 이상? 아니야. 너부터 뭐야? 땀을 피잖아. 쓰면 뭐겠다?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나가니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지? 흔들지 마. 미분하면 적분하고 상쇄돼서 조금 없어지고 하는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럼 오른쪽 똑같이 뭐 해야 되니? 미분해야겠지. 미분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x 세배고 플러스 6x 점 마이너스 9x 플러스 1. 그때 값은 fx 나오겠네. fx는 요 넘길게 좀 이렇게 나누기까 저쪽으로 x 세배고 마이너스 6x 되고 플러스 9x 넘어가면 플러스 1. 자, 극값이니까 이제 나왔으면 이제 미분 쳐서 영등을 찾아서 극값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문제 없지? 미분 치면 끝나는 문제들이야.
식의 형태 신경 쓰지 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제곱이 돼 있든 뭐부터 쓰여졌든 신경 쓰지 마. 그냥 이게 중요해. 이거 있으면 미분하면 사라지고 이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자 마찬가지로 뭐 있을 때 대문자 F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분부터 생각하시면 돼. 조제식을. 그다음 관계 1035 볼까? 배대문 문제는 땡큐지. 볼게요. 당연히 기억은 틀렸지. 미분적분 순수 바꾸면 뭐야? 얘는 끝에 항상 C 붙여야 되지, 그치? fx 더하기 C고 얘는 fx는 하니까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선생님 C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항상 5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니는 둘의 부정적분이 같으면 fx와 gx가 똑같습니까? 왜 아니야? 아까 왔잖아. 인터널 보면 뭐 하자 그랬어 우리? 미분하자 그랬지? 네. 이건 미분적분 있으니까 저절로 사라지고 사라지지만 여기 C 붙는 거고. 네. 여기 있으면 양분 미분하자 그랬지? 자 x 미분하면 뭐 되니? fx지. 네. 1 미분하면 뭐 되니? gx지. 똑같은 식을 양쪽 똑같이 미분하면 똑같은 식이 나와야겠지, 그렇지? 그럼 fx, gx는 다 같은 거지. 생각하지 오지 말라고.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참. 이것은 자 둘이 같으면 둘의 부정적분도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 둘의 도함수가 똑같다 해서 부정적분은 상수항이 다를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지 마. 부정적분이 같으면 미분칭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미분칭과 똑같다 해서 부정적분이 반드시 같다는 부정은 없어요. 상수항의 차이가 생기니까. 오케이? 아까 뭐야? 이랬으면 어떤 관계에 따라서 자리 fx 빼기 gx가 얼마다? 상수가 되는 관계에 따라. 그치? 같다는 부정이 없다. c가 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리을은 어떻게 할까요? 자, 리을은 수민아 3일까 그리실까? 생긴 건 똑같은데 이게 x고 이거 y라고 갖고 있어. 왜 그러시지? 정적분하고 달리 부정적분은 뭐라 그랬어? 정적분은 넓이를 의미하는 값, 상수였고 부정적분은 함수, 식이잖아. 식이기 때문에 x, y가 다른 식이잖아. 함부로 문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적분 몇수를 못 바꾼다고 했다. 정적분은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정적분은 또 몇수로 바꿔도 된다. 근데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AB가 붙어 있으면 참이 되냐 안 되니? 이건 참이 되겠지. 응, 됐으면 되겠지. 1041번. 자, 현혹시키는 문제야. 그치? 장난친 거야. 왜? 헷갈리지 한 거야. 왜 헷갈리고 뭐냐? 요거 되면 어떻게 되니? 인테그랄하고 미분친 거 없어지면 상쇄되면서 fx만 남지. 이만큼 하면 얼마 나오니? 그냥 fx지. 특히 미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상수항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럼 자, fx를 다시 미분하고 이번에 적분했어. 아, 그러면 다시 없어지지만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뭐 붙는다. 마지막에 fx 더하기 c가 붙는다. 그치? 이런 거지. 이게 그냥. 이거 안 이상하지? 옛날 같으면 이상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얘를 적분한 게 너인데 어떻게 둘이 C만 너한다고 같아질 수 있어요? 차수가 다른데. 아니라고. 네. 그렇게 하려면 너의 부정적분이 너다라는 게 앞에 있어야 되겠지. 네.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른 함수라고 내가 써준 거야. 꼭 이렇게 썼다고 해서 너의 부정적분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알겠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걸 갖다 쓰는 거지. 부정적분 인테그럴 대신에. 항상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를 쓰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 fx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를 라지 fx로 쓰겠다는 뜻이지. 부정적분의 뜻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대문자 쳐 있으면 fx 있잖아. 들으면 되지. x10, x9, x8, x 더하기 1인데 더하기 1 더하기 C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F 0이 1이라네. 0 집어넣으면 여기 1이라네. 그럼 C가 얼마냐? 0인 거지? F 2는 2의 10수, 2의 9수, 알아라? 2의 1수. 그러면 2의 1은 1의 0수. 무슨 수의 합이야? 등비수의 합이지. 공식 안 까먹었지? R-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이거 첫째 항, 첫째 항 1.
공비에 몇승 대진항 개수 몇 개? 11개 빼기 1 0부터 10까지 11개 맞지? 그러면 여기 2의 11승 빼기 1이네 2의 10승이 1024 2의 11승은 곱하기 하면 2048 빼기니까 2047 1043, 1044 둘 다 이제 기출인데 모의 기출 문제인데 43 보세요. 터프인데 터프 아니야? 43? 네, 43. 자, 티켓 나가자. 이거 봐, 요시 앞에 조금. 누가 눈에 띄니? 인터넷 보이지? 그럼 뭐 하자? 그냥 이유도 묻지 마.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미분. 미분하면 더 서있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럼 F 프라임 X는 X, X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거 봐. 이거 보는 방법 두 가지야. 첫 번째, 미분돼 있으니까 미분하면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결국 4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얘기잖아. 미분한 게 아니고 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 쓴 것뿐이고 그럼 미분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내려와야지, 그치? 이걸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어떻게 풀 수도 있어. 인터널 돼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당분이 양쪽으로 척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너를 미분한 게 너니까 fx 빼기 gx는 요놈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요게 하나의 함수라면 하나를 미분한 도함수가 너니까 요거의 부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는 fx 빼기 gx가 나오겠지. 부적분하면 뭐니? x는 1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돼, 저걸 이용해야 돼. 어느 걸 이용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런 조건식은 어느 쪽도 상관없는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있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느 게 더 필요하겠니? 야, C가 봐봐. 같이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를 볼래? 얘를 볼래? 일단 저는 C가 뭔지 모른다. 그치? 그 다음에 F' 있으니까 이거 짚어내겠다. 오케이. 그러면 F'X가 뭔지 모른다? 넘어서 G'X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2X는 XGX 이렇게 되는. 자, 그럼 그 G를 구하랬어. 그럼 뭐야? GX 구하라는 얘기지. 어떡할까? 자, 이런 등식을 만들면 당연히 둘이 차수비기 하는 거잖아. 차수비기 하는 거. GX가 다 함수는 그런데 일단 식 만들려면 뭐 찾아야 돼? 몇 차 함수인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알 수 있으면 차고차 계속 얼마인지 알면 더 좋잖아. 그치? 그래 식 만들 수 있지. 몇 차야? 이거 n차라 그러면 x 곱해서 n 플러스 1차지. 자, 여기서 차고차 누구니? 넣을까요? 넣을까요? 얘가 차고차이 되면 좌변 우변 차수가 같을 수 있니? 얘가 차고차이 되면 얘는 그보다 차수가 하나, 두 개가 더 크잖아. 좌변 우변 같을 수가 없지. 같으려면 얘가 차고차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좌변의 차고차이가 몇 차야? 3차. 그럼 여기서 3차 되려면 gx는 몇 차다? 2차다. 아하, gx는 2차구나. 2차. 자, 그 다음에 2차 개수 알 수 있어 없어? 3차 개수가 4니까 너 2차 개수가 4가 돼야지 곱하면 3차 개수가 4 나오겠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2차 함수인데 4로 시작하는 2가 되겠다. 그럼 나머지 모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끝나면 이제 G'X는 미분 치자 바로 8X 플러스 D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2X는 얘가 X 곱하니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겠지. 자, 자변을 비교할게요. 3차랑 똑같고요. 2차는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 2차 계수 A가 얼마 돼야 된다? 0이 되겠지. 그 다음 1차 계수 보자. 8 더하기 2니까 10X B는 얼마다? 10이 된다. 그러면 A, B 다 채웠지? 어딨냐? 여기 채웠지? 그러면 4X 되고 0 되고 플러스 10 되겠다. G1은 14가 되겠다. 이렇게 쳤네. 그래서 뒤쪽 부분에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뭐다? 보는 순간 미분하는 거 기본에 충실한 거 이것도 어때? 보는 순간 미분됐으니까 F', G' 쓸 수 있고 부정부로 구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위에 식을 가지고 둘을 합쳐주시면 gx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차수 비교하고 제곱장에서 만들어서 대입해가면서 또 전개해가면서 식을 완성하는 거겠지. 사입사분도 비슷하다. 이거 그냥 어려우니까 뭐 난 안 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해봤으면 좋겠어. 왜 문제인데? 뭐또 변명대가 또 그래 자 이번에는 fx는 2차 함수인데 gx는 몇 차인지 안 알려줬지. 그럼 봐봐 또 g1을 구하는 거니까 gx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gx의 차수와 정착 개수는 알면 좋겠잖아. 이 식들을 이용해야 돼. 봐봐 또 뭐 보여? 인테그랄 보이지? 그럼 고민하지 말고 뭐 한다? 양변 x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자 오면 요거 뭐 일단 그 놔둬봐. 근데 이 식 딱 보니까 뭐야? 둘이 곱했으니까 이게 인수분해 하면 두 개가 나오게 분리 되겠네.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fx는 몇 함수에서 2차 함수지. 이 2차야. 몇 차야? 4차지. 그럼 gx가 몇 함수야? 2차 함수. gx 2차 함수야. 그럼 gx 예수상하니까 이 몇 차? gx가 2차니까 g'은 1차지. 그지? fx 2차니까 gx도 2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 g'x는 1차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식의 좌변이 1차야. 그럼 당연히 우변도 몇 차 돼야 돼? 1차 되겠지. 1차 돼야 돼 이거. 쌤이 x 제곱했는데 fx가 x제곱 없애주면 되겠다. 그치? fx는 마이너스 x제곱 시작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몇 차식인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곱차 계속 나왔다. 나머지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생각해봐. 아까 쪼갰잖아. 나눠 빠지면 되잖아. 4차니까 2차, 2차 나눠 빠지면 되잖아. 그치? 어떻게 나눠줄까?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는 자 인수 쪼개면 마이너스 1하고 2다 곱해졌고 x가 몇 번 곱해졌고 3번 곱해졌고 마지막으로 x 마사에 곱해진 일이 다 분해하는 거야. 이거를 쭉쭉 두 덩어리 나눠서 각각의 2차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봐봐. 이미 fx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누구 거야? fx 그지? 응. fx는 마이너스 1까지 거야. gx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가져가. 더 이상 상수 보면 안 되지. 그럼 2는 어디 가야 돼? gx한테 가야겠지. 그 다음에 문제는 x제곱이 있으면 x를 4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 가져와야 되는데 얘를 2개 가질 수 있고 얘 안에 얘를 가질 수 있겠지. 그럼 fx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져가거나 또는 x 하나랑 x 마사를 가져가거나 둘 중 하나겠네. 그럼 gx는 네가 얘를 2개 가져가면 gx가 x 마사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져가면 gx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럼 1세트랑 2세트 중에 어느 게 오는 건지를 여기서 보면 되겠지. 자, 이 경우라면 얼마야? 2x되고 마이너스 8x고 미분하면 얼마다? 4x 마이너스 8이야. 4x 마이너스 8이야. 더하면 뭐니? 0 돼버리지? 이 집어넣으면 우변은 선생님 판단 안 한다? 아니네 그치? 이게 답이겠네. 자,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야. 얘랑 x제곱이랑 더하면 우변은 뭐가 되니? 4x 나오지 4x. 좌변 요거 미분하면 4x 나오지. 맞네 그치? 맞는 틀렸다. 이거를 찾는 맞는 fx랑 gx. g1은 여기다 2집어넣으니까 얼마다? 2가 되겠네. 자, 앞에랑 비슷한 듯 다르지, 그치?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인테그랄 있으니까 두 지식을 미분해서 방정식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차수 확인하시는 거야. 차수 확인하면 식의 가닥이 잡히니까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전 개수를 채워나가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유형 3번 여기까지 할게. 유형 3번까지만. 자, 아까랑 식이 비슷해요. 아까 말했지만 예, 두 다음 fx 있을 때 이 식 봐봐. 이 조건식 어떻게 할 거야? 있는 그대로 너를 미분한 게 3이니까 미분하면 f'x 더하기 g'x가 얼마다? 4입니다라고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미분한 게 너니까
너 들어있는 이 함수의 도함수가 4니까 얘의 함수는 얘를 적분하면 되겠지. 양쪽에 인터를 써서 적분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적분하면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고 여기는 4를 적분하겠지. 4를 적분하면 얼마 되니? 4x지. 그럼 적분하면 적분 나누면 c 생긴다면 여기도 c 생기겠지. 근데 상수항을 굳이 양쪽에 다 붙일 필요 있니? 이 양식이면 하나 바꿀 수 있으니까 한쪽에만 붙이라고 상관은. 오케이? 그러니까 양면에 지금 봐봐 미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미분해서 그게 4입니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아 미분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 인터그랄 써서 적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라지면서 fx, gx 나오고 c 붙고 4도 4x 나오면서 c가 붙겠지만 양쪽의 적분 상수는 하나만 더 해주자고요. 그러면 위에 식이나 밑에 식이나 둘 다 지금 이 식에서 나오지. 어려운 다 쓸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둘 중에 어느 거 써야 될지는 문제에서 필요한 쪽으로 가자고. 필요한 건 어디다 얘기가 아닌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너 미분한 게 6x-니까 일단 미분하면 요걸 미분하면 뭐 되니? f'x gx 공밀분이니까 fx g'x가 6x-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함수를 미분해서 미가 됐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매해주면 인터그램 이렇게 씌워주면 요거는 뭐야? 미분 적분 없어지니까 fx 곱하기 gx가 나올 거고 우변은 적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둘씩 중에 어느 거 쓸래? 상식적으로. 인간이면 밑에 거 쓰겠지, 그치? 짐승이 위에 걸 쓰시고. 짐승이는. 야, 이 식보다 이 것을 간결하잖아. 그래서 요거랑 같이 쓰려면 그럼 위에 거 쓸래, 밑에 쓸래? 얘랑 세트겠지, 그치? 항상 나오면 인터그랄 식으로는 뜻은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미분해도 좋고 적도 해도 좋아. 근데 필요한 거 계산이 편한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쪽은 둘 다 식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이쪽이 뭐야? 곱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미분하는 거는 번거로운 일이니까 적분해서 fx-gx를 이용하시면 맞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게 C1이고 C2 적분함수 많을 테니까 증명해줘 뭐. F0 중에 0 집어넣으면 된다. F0 더하기 G0 얼마 되니? 1은 0 집어넣으면 얼마다? C1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1이 또 0 집어넣자. F0 곱하기 G0 F0 곱하기 G0은 마이너스 1은 0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다? C2 우리 얼마다? 마이너스가 있구나. 그럼 F1 빼기 G를 뭐라 했어? 어떻게 하지? 곱하기다가 fx 곱하기 gx가 결국 어떻게 구해진 거니?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야. 인수분해 돼 보여? 곱해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정상인 거잖아, 그렇지? 1, 3, 1, 2 따라서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야. 그 말은 하나가 니고 하나가 니인데 누가 누구냐? 이거 봐야지. 뭔가 어디 봐야 되니?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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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fx는 뭐야, gx야? 여기 있잖아. F0은 2니까 이게 fx다, 그렇지? 연결해서 2야. 그럼 여기 뭐야? gx. 그럼 f1 빼기 g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곱함수를 미분하시면, 인수분해하시면 각각의 함수들이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다. 비슷비슷하지, 그렇지? 아까 본 거랑. 자, 어디 볼까냐면 1049까지 하고 맞출게요. 자, 좀 터프인데 안 터프? 보면 알겠지. 이거 왜 터프냐면 이거 때문 같은데. 자,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을 구하는 건데 F0과 G0은 다 1이야. 일단 아직 하나 쓸 수가 없고요. F'X 더하기 G'X가 2X야. 그 다음에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야?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fx, gx를 뭐 하는 겁니까? 미분해서 풀어놓은 거야, 그치? 얘를 미분한 게 니라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미분된 식을 그대로 쓰는 건 힘드니까 뭐 하자? 적분하자 그랬지? 양쪽에 뭐 하자고요? 인테그랄 씌우자고. 이렇게 인테그랄. 그럼 미분 적분 사라지니까 좌변은 뭐가 되니? fx, gx가 되겠지? 우변 적분하면 뭐가 되니?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됐지. 이게 낫잖아. 이게 20보다는 이게 낫잖아. 그럼 두 개 하나로 쪼개면 되겠네.
어떡하지 이제? 일단 00 있으니까 00 집어넣어보지. 0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은 C지, 그치? 따라 C는 얼마다? 1다. 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아까처럼. 안 되지. 안 되지. 되긴 될 텐데,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돼, 유수 범위에서. 그지? 곱해서 3 되고, 곱해서 1 돼서 대화수 곱해서 마합하게 되는 게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면 그런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근데 그 짓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나왔지?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문제 봐봐. F1을 알기 쉽게 A라고 하고 F2를 B라고 하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뭔가 방법이 있지. 곱셈공식 배제공식이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B라는 게 있을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한가? 얘가 필요한 거야. A 더하기 B는 얼마? F1 더하기 G1의 값이 궁금한 거고, AB는 F1 곱하기 G1이 궁금한 거지. 자, F1 곱하기 G는 뭐 할 수 있니? 이제 그러면 마사. 요거 있어야겠네. 그럼 똑바로 또 돼. 마지막 안 쓰잖아. 이거 뭐 한다? 있는 그대로 써서 이만 적분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적분하면 여기서 fx 더하기 gx. 그럼 우변도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c가 돼. 함수값 0,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 0 더하면 c는 얼마다? 2. 그러면 f1 더하기 g1은 얼마다? 1 집어넣으면 3. 그럼 두 개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마사 집어넣으면 플러스 8. 그래서 얼마다? 17. 다른 게 살짝 고생공식 변형이 살짝 들어가는 거 그냥. 그래서 크게 적분법이 달라지냐? 똑같은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랄 보이면 미분 쳐주시면 인테그랄 사라지는 거고, dx 또는 프라임이 보이면 다시 적분하시면 프라임이 사라지는 거겠지. 왜? 저런 얘기랑 상관없네. 대신에 적분을 나서 하게 되면 반드시 한쪽에는 c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적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 나머지랑 정대분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끝내?